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의 인생은 평범한 편이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오늘 저의 인생사례를 듣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인생의 동반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 자녀, 혹은 친구, 아니면 부모님? 저는 제 인생의 동반자를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어릴 적부터 내 인생의 동반자는 부모님, 그리고 내 남편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어릴 적 저의 생각과 저의 당연한 꿈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동반자란 누구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그깟 사업해서 네가 뭐를 한다고? 너는 도대체가 생각이 있냐 없냐? 어? 그깟 사업을 한다고? 아이고,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말이야?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여자는 제일 편한 거야. 이걸 뭘 알아야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제 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잠시 동안 쉬었었죠. 자의가 아닌 타의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집은 자기 아들내미 외벌이 시키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난리가 난다던데 저희 시댁은 달랐어요. 저희 집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하는 걸 가지고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겼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줄 아세요? 이분 또 얼마나 걸걸한지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절반이 쌍스러운 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보면 귀를 당장이라도 물에 씻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 몹쓸 일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아주 그냥 기겁을 하면서 제가 일하는 걸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년들 눈가리에 속눈썹인지 뭔지 그 털떼기 붙인다고 네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래. 네 남편 지금 승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 아니냐? 그런데 무슨 털떼기 붙인다고 학원을 댕기고 그런데 돈을 쓴다고 난리야 난리는. 당장에 때려치워라. 여자가 밖으로 놔두면 그 집안이 기우는 법이야. 알어? 어머니, 털떼기 붙이는 게 아니고 속눈썹 연장 시술이나 펌하는 뷰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려고 학원 다니는 거는 그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제가 제 돈으로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거 봐봐. 벌써부터 네가 이 모양인데 네가 일하면 나랑 네 남편을 얼마나 무시할까? 어? 그거 당장에 집어치워.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속눈썹 시술, 그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하면 자기랑 자기 아들 무시할 게 뻔하고 내가 밖으로 나돌아서 서방질 할지 어떻게 하냐면서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 저한테 저렇게 막말을 하는 걸 서슴지 않아 했어요. 말하는 것만 들어도 천박한 게 막 느껴지지 않나요? 털떼기라니, 모르는 년이라니. 자기도 같은 여자면서 어째 그렇게 말을 함부로 내뱉는 건지. 물론 연이라는 게 욕이 아니라고 한자라고들 하지만 그게 같나요? 어감이 일단은 거지 같은 말이잖아요. 제가 자기한테 연이라고 했어 봐요. 시어머니 그 못된 성미에 아주 당장에 제 머리털 다 뜯어버리겠다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속눈썹 하는 거, 그거 수강 듣는 것도 다 제 돈으로 한 거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 직장 위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따라 타지로 이동한 걸 택한 것이었죠.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주말 부부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남편이 저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겠냐 죽는 소리를 해대서 제가 온 거였거든요. 남편이 승진을 해서 월급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오고 나서 자기도 회사에 적응을 하고 나니 저를 거의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당신도 알잖아. 회사의 절반이 뭐야? 절반 이상이 남자야. 그런 상황에서 회식을 빠져? 여자들은 어떨지 몰라도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거 뒤로 빼면 그건 뭐 자발적으로 나가리 나가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더군다나 나는 타지에서 온 사람인데 이거는 당신이 이해를 해줘야지. 안 그래? 이해도 정도 것이지.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은 가정 없어? 아니, 어떻게 된 사람들이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또 먹고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 회사 사람들은 일은 안 해? 다들 뭐 술 마시려고 모였냐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남편이 회사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일이 정말 많아졌죠. 위에 대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일명 남초 회사. 남자들이 10명이면 여직원은 한두 명? 그래서인지 뭔지는 몰라도 회식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어요. 겁나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래요. 한두 번 정도면 저도 남편은 말대로 남편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거니 이해하지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주일에 3번, 4번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는데 주말에 뭐 하겠어요? 한다는 거라고는 고작 술병 나서 알아 누워 있는 거. 그게 전부였지요. 자기 하나 바라보고 타지에서 온 저는 무슨 병풍처럼 그렇게 그냥 참 그렇게 지냈는데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어요. 그런 남편한테 해장국을 끓여주고 싶겠어요? 끓여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저한테 해장국 타령하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제가 북엇국에 소금을 왕창 그냥 때려 부어서 끓여버렸어요. 물반 소금 반일 정도로 말입니다. 쓰린 속 부여잡고 나온 남편은 소금국이 된 북엇국을 맛보고는 기겁을 했어요. 아유, 뭐야. 이게 소금이지 국이냐?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그래도 아직 미각은 그나마 살아있나 보다. 나는 당신이 하도 술에 절어서 살길래 미각이라도 잃었을까봐 일부러 당신 생각해서 이렇게 했지. 제가 저렇게 말하니까 남편이라는 인간 눈에 불을 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밖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입니다. 맞아요. 당연히 맞죠. 남편이 업무의 연장으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회식 가는 거면 저도 정말 안쓰럽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그거요. 정작 그런 업무로 회식하는 건 한 번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마음 맞는 놈들끼리 모여서 스크린 골프 치고 술 퍼마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 회사 막내 남자 신입사원이 저희 집 집들이 때 와서 저한테 죽을 상을 하고 슬쩍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남편 와이프인데도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그 신입사원이 얼마나 힘든 얘기를 저한테 꺼내는 거겠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가 아주 얼굴이 붉어졌다니까요. 남편이 하는 행동은 그 정도로 아주 막무가내였었죠. 제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할 때 슬쩍 와서 말하려고 그 막내 사원이 얼마나 눈치를 봤겠어요. 누구한테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고개를 흘끗거리며 빠르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저 사모님, 대리님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새로 들어온 신입들도 더 있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게 저 한 명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대리님이 사모님 말씀은 좀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막내 사원의 말을 차근차근 들어보니 제가 몰랐던 정보들이 속속들이 있더군요. 일단 알고 보니까 남편의 말과 달리 남편은 타지에서 왔지만 어느새 그 회사에서 주류인 사람과 비주류인 사람 중 주류인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회사에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런 위치로 언제 자리매김을 한 것인지 적응도 더럽게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그 분위기 주도하는 남편이 술자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신입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더럽게 갈궈대고 신입 불러서 뭐 조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네들 술 마실 때 노래 부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서 그 돈 있죠. 술 먹느라 써댄 그 돈이요. 그거 더치페이를 했답니다. 도대체가 신입사원들이 무슨 죄냐고요. 제가 다 얼굴이 붉어질만 하죠. 그런 인간이 제 남편이라니 너무 창피했어요. 저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러니 제가 남편이 술 마시는 게 좋을 리 있겠습니까? 냅다 소금국 만들어서 먹여버린 거죠. 남편은 제가 해장국에 소금 테러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자기 엄마네 집으로 가더라고요. 저것도 너무 짜증났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툭 하면 일어나서 어머님 댁으로 가버리고 당신이 무슨 어린애니? 이러려고 나보고 같이 내려오자고 한 거야.
차라리 그러면 같이 오자고 하지를 말지. 나 혼자 그냥 서울에 있게 하지. 왜 데리고 와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 저랑 남편은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할 때쯤 남편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났었죠. 그게 하필이면 남편 고향 쪽이었고요. 아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망할 놈이 일부러 자원했던 것 같아요. 딱 결혼할 시기에 맞춰서 발령을 받다니. 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무튼 시어머니 댁이 가까우니 남편은 아예 시어머니 집 가서 밥 먹고 오고 그랬어요. 먹는 거 좋다 이겁니다. 막말로 저도 저희 친정엄마 밥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집사람이 음식을 너무 못해. 반찬이 부실해. 저딴 말을 하며 처먹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저도 성격이 고분고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라 자기 아들 말만 듣고 쫓아오는 시어머니랑 자주 부딪혔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을 뭘 안 해요. 밥상 차려놓으면 민기적민기적거리다가 30분이나 지나서 식탁에 앉아요. 그럼 다 식죠. 그럼 또 식은 거 싫다고 데우래요. 그럼 제가 데우죠? 데우는 동안 또 딴짓거리 해요. 그리고 또 민기적. 아니 도대체가 자기가 그래놓고서 제가 뭘 밥을 맛없게 한다느니 반찬이 부실하다느니. 어머니,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다 못해 말려 들어간 시어머니는 저를 그냥 자기 아들 뒷바라지 안 하고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개처분 취급을 했달까요? 명절에 가면 자기 아들 밥에 생선살 발라주고 저한테는 가시에 붙은 살 떼어 먹으라고 하는 인간이었으니 뭐 말 다 한 거죠. 그럼에도 시어머니 혼자 계신데 잘 챙겨드려라는 저희 친정 부모님 말씀에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하고 명절에 꾹 참고 갔었습니다.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소리 없는 전쟁통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살아가던 중 재작년 명절에 일이 생겼죠.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제멋대로 굴고 저도 그쯤 되니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란다 하고 살았네요. 속눈썹 시술 배워서 제 사업장 차렸고 1년 만에 가게 차리느라 받은 대출 다 갚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순이익이었죠. 내가 돈 잘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 부모님 선물 보내드리고 뭐 편하게 살았어요. 오히려 마음 비우니까 편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저의 삶의 형태는 한 지붕 두 가족 느낌이었지만요. 그래도 명절이고 하니 저의 일 무시했던 시어머니한테 당신 며느리 이렇게 돈 잘 법니다. 보여주고 싶어서 좋은 선물 들고 갔어요. 그 선물 받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거 우리 진수가 산 거냐? 진수 카드로 샀어? 어머니, 무슨 그런. 아유, 얘 묻는 말에만 대답해. 우리 진수 카드로 샀냐고. 딱 저렇게 묻더라고요. 아우, 당장에 그 선물 뺏고 싶었으나 그래도 명절이 뭐라고 참았네요. 제가 돈 벌어서 제 돈으로 산 거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때 가서는 또 골빈년들이 눈썹에 털떼기 붙이러 많이 오냐고 하더라고요. 글쓰는 지금도 그 당시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그 말투랑 거지 같은 표정이 생각나서 너무 짜증이 나네요. 저는 그냥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쌩까고 전이나 붙였어요. 시댁이 차례는 안 지내고 해서 그냥 저희 먹을 만큼만 차려서 같이 식사하는 걸로 명절을 보냈거든요. 늘 그래왔듯 식사 차려서 먹는데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자 둘이 신났더라고요. 그래, 그냥 저것들은 사람 아니다. 무시하자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때가 제가 임신 2개월째였거든요. 애가 있는데 이혼을 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라 그냥 남들 다 이렇게 산다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먹는 거 갖고 지랄 떠는 건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아이고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상을 엎어? 네 친정에서는 이따위로 하라고 가르치디? 저는 식사를 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상을 엎어버렸어요.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선 넘는 행동, 시어머니의 선 넘는 그 행동, 시어머니가 또 그 짓거리를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짓거리 말입니다. 임신했을 때 고기 먹으면 좋을 거 없다.
에헤이 에헤이 굴비도 마찬가지야. 너는 저 고사리랑 무채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상에 차려진 갈비며 보리굴비, 문어 그런 거에 제 젓가락이 각이라도 하면 손을 탁탁 쳐냈어요. 이걸 당하는 게 얼마나 개 같은 것인지. 혹시 이곳에서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임신했을 때 저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임신했을 때 좋은 거 많이 먹어야 한다고 제 친구 시부모님은 잉어즙까지 내려서 갖다 바쳤다는데 손을 탁탁 쳐내는 시어머니 속이 훤히 보였네요. 제 손을 탁탁 쳐내고 나서 그걸 다 자기 아들 밥그릇 위에 갖다 올렸거든요. 남편 놈이요? 그 인간 아주 대단한 일 했죠. 제 손을 쳐내는 자기 엄마 바라보면서 저한테 아주 대단한 개소리를 해댔거든요. 얼마나 대단했던지 대한민국 최고의 쓰레기 남편상을 줘야 할 정도라니까요. 아이 그래 자기야. 엄마가 어른인데 더 잘아시지. 엄마 말대로 해. 그게 아이한테 좋대잖아. 정확히 저지랄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을 엎어버렸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몰라도 눈이 도니까 괴력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상을 엎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 시어머니랑 남편 옷이며 얼굴에 음식 다 묻고 바닥도 너저분해졌어요. 저는 그대로 제 가방 챙겨들었죠. 그런 저를 쫓아나오다 남편은 바닥에 엎어진 음식 밟고 넘어지고 시어머니는 넘어지는 자기 아들 붙잡으려다가 같이 넘어지고 말입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채 버둥거리는 그 모자를 바라보며 바퀴벌레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바퀴벌레 2마리를 바라보고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했죠. 어머니 아들 귀한 줄 알면 남의 집 자식인 저도 귀한 줄 알아야죠. 나중에 저한테 한 짓 어떻게 다 돌려받으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한 짓 그거 어머니 제대로 벌 받을 거예요? 어머머머, 아이고야. 저거 지금 말하는 거 봐봐. 너 지금 나한테 악담 퍼부는 거냐? 악담 퍼부는 거냐고. 이 싹퉁머리 없는 년을 봤나? 아이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악을 써댔어요. 지금 자기한테 악담 퍼부는 거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악담 맞다고 하며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악담이었고 진심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나 남편 놈이나 저한테 한 못돼 먹은 짓 그거 그대로 벌 받기를 바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가 설날 연휴라 추운 겨울이었어요. 날이 정말이지 너무 춥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할 줄 몰랐던 터라 그냥 뛰쳐나왔어요. 시어머니 집은 지방에서도 외곽이었는데 차도 없어서 큰 길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걸어야만 했죠. 한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친정아빠한테 전화했어요. 끄끄거리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저 수화기에 대고서 아빠만 연신 외쳤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고서 저희 아빠는 바로 달려오셨죠. 당장에 그 집 들어가서 엎어버리겠다고 하는 거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고 그냥 빨리 친정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저한테 계획이 있었거든요. 제가 상을 엎는 그날은 명절 당일 전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명절 음식은 하기 전날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명절 연휴에 난리가 난 채로 그날 저는 이사한 친정집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인 명절 당일에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여자는 출가 외인인데 상을 엎는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요. 명절 음식 하는 날 시댁에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어제는 상을 얻고 나가지를 않나? 그래. 너 음식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지? 너는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집에서 대체가 뭘 배운 거야? 모르는 년들 눈가리에 털끄레기 붙이는 거 배웠냐? 이젠 하다 그렇게까지 또 몰아가시는 거예요? 네, 명절 음식도 하기 싫었어요.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 오면 음식하기 싫죠. 그러는 어머님은 집에서 대체 그 인간한테 뭘 가르치셨어요? 술 퍼먹는 것만 가르치신 겁니까? 아이고야 말세다 말세야. 네 남편이랑 나를 네가 챙겨야지. 이래서 여자가 밖으로 놔두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너 그렇게 나가고 나서 네 남편도 나갔어. 어딜 갔는지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집안에 여자 잘 들여야 한다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너 어디야 이 싹퉁머리 없는 년. 너 내가 아주 머리채라도 잡아서 끌고 올라니까. 악다구니를 쓰던 시어머니는 저를 잡으러 친정집에 오겠다면서 새로 이사간 친정집 주소를 대라고 했어요. 저는 당장 오시라고 하고 주소를 보냈죠. 아마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불러준 그 주소가 남편의 상간녀 집이라는 걸 말이에요. 상간녀 집 주소는 또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건 뭐 식은죽 먹기죠. 돈이랑 시간만 있으면 식은죽 먹기인 일이랍니다. 뒤에 사람 붙여봐요. 사돈의 팔촌까지 뭐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알았네요. 맞아요. 제 계획은 이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무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말입니다. 저한테 남편이 술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힘들다고 했던 그 신입사원 있죠. 그 신입사원이 어김없이 술에 취해 좀비로 된 남편 부축해서 저희 집에 왔던 그날 저한테 말해주더군요. 그 상간녀랑 자기네들 술 마실 때 같이 온 적도 몇 번 있었다고요. 그런데 양심에 찔려서 숨길 수 없기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이혼을 준비했답니다. 너 같은 놈은 내 아이 아빠로 있게 할 수 없다. 차라리 내 새끼 나 혼자 키운다 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상을 없던 그 명절 연휴에 찾아간 거요? 그것도 사실 이혼을 위해서였어요. 힘드시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최대한 의뢰인분이 실제 생활을 하실 때 시어머니와 남편분 때문에 힘드셨던 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어머니가 일삼았던 폭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증거를 찾아와 주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놈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더 낫죠. 저는 그날 녹음기를 켜고 갔었어요. 제가 그 집구석에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그것도 이혼 증거로 내밀면 도움된다고 하길래 말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착한 며느리인 척 그 집에 모르는 척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뒤통수를 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클라이맥스. 저는 시어머니한테 저희 친정집 주소라고 하고서 상간녀 집 주소를 보내고는 저도 저희 친정부모님 대동해서 그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이사간 친정집에서 상간녀 집까지 1시간 걸렸거든요. 1시간 뒤 도착한 그 집에서 시어머니는 쓰러져 구급차 타고 실려가는 걸 목격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들것에 누워서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아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이고, 친서아버지. 나 데려가. 나 데려가. 내가 뭐하러 살아. 시어머니는 상간녀와 놀아나고 있는 당신 아들을 본 것 같았어요. 저희 친정부모님과 저는 들것에 실려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상간녀 집으로 향했습니다. 와, 그 집에 갔는데 현관문은 열려있고 집 밖에까지 물건이 마구잡이로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 간 집 같았어요. 집안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전쟁터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골 때리는 걸 봤네요. 자기네 엄마가 들것에 실려가는데 상간녀 집에서 남편 놈이 앞치마 두르고 머슴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남편이라는 놈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상간녀가 오묘한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 상간녀가 저희 시어머니를 알고 있었다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오빠, 엄마, 내가 전부터 이상하다고 했지. 나랑 괜히 싸운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오빠 엄마 그냥 가서 포도당이나 맞고 끝이야. 아까 화내는 거 봤지? 봤지. 아유,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저래. 내가 그때도 자기한테 말했었잖아. 오빠가 다 치울 테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 괜히 우리 아기한테 무리 갈라. 그래 이 망할 놈아. 내가 너부터 치워준다. 미친놈. 제 남편이라는 놈, 그거 정말 미친놈 아닌가요? 그 정신 나간 놈은 저희 친정아빠한테 진짜로 밀가루 반죽이 된 것 마냥 혼쭐이 크게 나고 말았죠. 곡소리가 아파트를 메울 정도였으니까요.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짐승이네. 너는 이놈아, 네 와이프도 네 어머니도 안중에 없는 거냐?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말이야. 장인어른, 장인어른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인어른, 이 정신 나간 놈이 누구 보고 장인이래? 누가 네 장인이야? 저희 친정아빠가 제 남편 놈 붙잡고서 아주 혼쭐을 내주고 계시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 없다는 생각에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거기서 더욱더 난리가 났죠. 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일부러 이런 거냐? 나 엿 먹어보라고? 어떻게? 아이고, 내가 아들놈을 잘못 키웠지. 지 엄마한테 갑질한 싹수 없는 년이랑 바람이 나고. 아이고. 짜잔, 여기서 더 반전. 상간녀도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다는 것도 반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마무시한 반전이 있었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 몇 년 전에 어느 한 아파트에서 시어머니가 청소부로 일을 했었는데 청소부인 시어머니한테 갑질을 하던 아파트 입주민 여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병원에 실려갔던 시어머니한테 듣게 되었던 내용이었죠. 제가 시어머니한테 상간녀 주소를 불러줬을 때 시어머니가 아무 의심 없이 갔던 이유는 상간녀도 몇 년 전에 시어머니가 일했었던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기에 시어머니가 의심 없이 간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악을 쓰던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겨우 기력을 차리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이었죠. 솔직히 시어머니가 악을 쓸만했죠. 시어머니는요, 그 여자 때문에 정신과 치료 다니고 약도 먹을 정도였거든요. 자기 아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굳이 청소 다니는 시어머니였는데 그 아들이라는 놈이 저 지랄을 떨었으니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을 하는데 아주 진상에 싸가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얼굴은 몰랐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상간녀는 복도에 음식물 쓰레기 내놓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치우라고 했었다고 했거든요. 젊은 여자가 싸가지가 바가지라고 한마디도 안 준다고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게 된 남편이 성질이 나서 그 입주민한테 자기 엄마 대신 따지러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둘이 거기서 눈이 맞은 거였죠. 아니 그게 제정신을 가진 놈이겠어요? 그냥 여자의 미친 놈이죠. 얼마나 여자에 미쳤으면 자기 엄마한테 쌍욕을 하고 갑질을 했던 여자랑 바람이 났는지, 그리고 지 엄마가 들것에 실려 나갔는데 따라가기는커녕 괜찮으실 거라고 상간녀 집을 치우고 있겠어요. 장인어른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지금 얼굴에 감각이 없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다니까요. 아이고, 잘못돼. 에라이 망할 놈아. 네 몸뚱이에서 제일 잘못된 건 네 대가리야. 네 대가리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말이야.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해. 이제 와서 빌어? 빈다고 네가 한 일이 없던 일이 되겠냐? 저희 친정아빠한테 흠씬 혼쭐이 나던 그놈은 나중 가서는 지가 죽겠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빠 직업경찰로 수십 년 계시다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그 정신 나간 놈 아주 제대로 혼쭐 나게 된 거죠. 싹싹 비는 그놈한테 아빠는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하고 저를 이끌고 나오셨어요. 그 뒤에 알게 된 건 병원에서 태어난 시어머니가 열받는 걸 참지 못하고 상간녀 찾아가서 머리털을 다 뽑아 놓았다는 거죠. 상해죄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먹이 먼저 앞선 것이었죠. 상간녀도 시어머니 소송한다고 난리더라고요. 저야. 저 대신 시원하게 상간녀 혼내준 것 같아 저는 땡키였죠 뭐. 그렇게 상간녀 머리털을 다 뽑은 시어머니는 저한테 달려와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지 뭡니까. 제발 남편 데리고 살아달라고 말이죠. 저는 싫은데요? 이혼할 건데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 참 희한하신 분이네요. 저한테 그렇게 뭐가 어떻다 저떻다 너 같은 건 가정교육을 받았냐 못 받았냐 하시던 분이 왜 저한테 이제 와서 어머니 아들이랑 같이 살아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아유, 예. 내가 어디서 그런 정신 나간 년을 내 며느리로 들이겠냐. 이거는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머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머님 아드님한테 변호사나 잘 구하라고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가만 안 둘 거라고 변호사 한 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다 선임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평생을 경찰로 일을 해오신 아빠인데 좋은 변호사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친정아빠는 아빠가 아는 변호사 중에서 이혼 쪽으로는 최고라고 국내에서 불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워낙에 최고인 변호사이다 보니 원래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그 한 분으로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놈 인생에는 제대로 된 지옥길 펼쳐지기 시작했죠. 제가 그 모진 굴욕을 참아가며 모은 명절 전날에 그 밥상 사건,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음식 가지고서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에게 뼈다귀나 발라 먹어라, 나물이나 먹어라 라고 했던 시모의 만행이 담긴 녹음 증거와 남편 놈의 더러운 외도 사실을 알고도 제가 2개월간 모아온 외도 증거, 그리고 저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는 그 사실로 저는 남편 놈을 무너뜨리기로 했어요. 왜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데? 이혼하자고 먼저 이야기한 거는 당신이고 나 장인어른한테 두들겨 맞은 거 그거 아직도 아파 죽겠어. 그런데 내가 왜 당신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러면 네가 임신한 와이프 두고 바람 피우고 너희 엄마가 나한테 나물 쪼가리나 먹으라고 하면서 손 쳐대는 건 말이 되니? 야야, 정신 차려. 너 이제 끝났어. 어디서 큰 소리야? 너 그리고 그거 아니? 네 회사 신입이 퇴사한 신입들 증언까지 모아서 너 사내 고발할 거래. 너 같은 놈 있으면 더 이상 회사 못 다닐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네 사생활도 거지 같다고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거라고 네가 그 정신 나간 년이랑 놀아난 증거? 그것도 같이 줬어. 뭐라고? 야, 너 미쳤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들어? 네가 뭔데? 어머 웃겨. 그러는 지는 뭔데 제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걸까요? 남편은 제가 모아온 이혼에 도움이 될 저만의 증거를 들이밀고 나니 낭떠러지 끝까지 밀려난 상황이 되었어요. 저한테 줘야 할 위자료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저한테 줘야 하는 게 위자료뿐인가요?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놈은 저한테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 아이 양육비까지 싹 다 주게 된 것이었죠. 말 그대로 개털. 더군다나 그 신입사원이 남편을 사내 고발하겠다고 나섰으니 못해도 감봉 아니면 더 밑에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제가 저 사실을 알렸을 때 남편은 난리가 났었죠. 지가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몰라도 이혼 준비하느라 자기도 머리가 지끈거렸던 건지 연차를 몰아써서 장기 휴가를 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없는 동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신입사원이 자기를 사내 고발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고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개털, 말 그대로 그놈은 개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요. 과연 개털이 된 그놈을 상간녀가 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 봐요. 당신 싫어서 나한테 와서 살림 차리겠다고 하는 남자 돈 그거 다 받고 싶어요?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그 돈 받으면 그쪽이 여자 망신 시키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한테 위자료 다 받아낼 생각인 거예요? 이건 아니죠. 상간녀는 그놈이랑 정말 이혼하면서 위자료 다 받을 거냐고 저한테 감히 지가 연락을 해서 묻더라고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남편이나 상간녀나 아주 뇌가 썩어 문드러진 똑같은 쓰레기들이었던 거죠. 여자 망신? 아이고, 여자 망신은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 피운 지가 여자 망신 시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상간녀가 하는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 동안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아하, 너희 두 연놈들은 사람들이 아니지? 그래서 뇌가 안 들어가니? 예, 네가 인간 말종이라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건 당연한 거야. 왜? 그렇게 좋아서 가정 있는 남자 만나서 애까지 가진 용감한 년이 돈 없는 놈 만나서 살 용기는 없니? 야, 내가 그 쓰레기 놔줄 테니까 네가 평생 끼고 살아.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뭐 어째?
이제 알겠다. 왜 네 남편이 나한테 왔는지. 야, 여자가 그렇게 드세면 어떤 남자가 너를 좋아할까? 가정 있는 남자 뺏은 게 잘못이 아니라 남자를 뺏긴 너 같은 여편 애들이 등신 아니니? 그래. 개소리 너무너무 잘 들었고, 이 등신은 너희 바퀴벌레들 인생에서 사라져 줄 테니까, 바퀴벌레들끼리 계속 번식을 하든 똥을 싸지르든 알아서 잘 놀고 먹고 사세요. 아유, 얘 너무 고맙다. 쓰레기 가져가줘서. 나는 쓰레기가 주는 돈 받아서 내 새끼 잘 키우고 살게. 너무 고맙다. 네 인생에 쓰레기 갖고 들어가줘서. 그리고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10원짜리 하나까지도 다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상간녀는 말빨에서 딸리자 계속 악을 쓰더니만 나중에는 울먹거리더군요.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쓰레기놈과 다르게 이혼 준비하면서 제 사업장 잘 운영했고 병원도 꾸준히 다니면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막상 이혼 준비를 하니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다 아주 그냥 밥맛이 좋더라고요. 얼굴도 더 보기 좋아졌다고 하는 손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요즘 뭐 하냐고 하길래 이혼 준비한다고 하니 다들 입을 쩍 벌렸다가 제가 이혼 왜 하는지 말해주니 다들 손뼉치며 너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사 굳이 밖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냐 하시겠지만 저는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소문이 나서 그 인간이 망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그 인간 사진, 직장, 그 인간 이름까지 싹 다 말하면서 이혼 경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유, 어차피 뭐 누가 소문냈는지 그놈이 알 거예요? 절대 모를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일상에서까지 그놈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당일 판결을 받고 나와서 이제는 이전 시어머니가 된 그 사람이 제게 매달렸어요. 아이고, 예, 아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야. 그 뭐야. 이혼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혼 판결 났어도 이혼 처리 안 되는 거라면서. 예, 이제라도 우리 다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 상했던 거 그거 다 털고 다시 시작하자. 사람이년 이렇게 쉽게 끊어내는 거 아니다. 내 인생에서는 네가 내 처음이자 마지막 며느리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이전 시어머니는 제게 매달려서 자기 인생에서 제가 뭐 처음이네 마지막이네 그런 소리를 하면서 동정을 호소하더라고요. 저 말을 듣는데도 기가 찼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 며느리를 그렇게 개차반 취급을 한 건가요? 하여간 엄마나 아들이나 말 바꾸는 건 아주 기네스북에 올라도 이상할 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모르는 년 눈가리에 털떼기 붙이는 며느리라고 개무시를 하더니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이전 시어머니 모습이 저는 그저 가소롭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처음이자 마지막인 며느리한테 그렇게 한 거면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인성 말 다 했네요. 그러지 마시고 댁내 아드님이랑 놀아놨던 그 여자 잘 설득해서 사이좋은 고부로 지내보세요. 임신한 여자가 쉽게 헤어지겠어요? 그 여자 능력도 없어 보이던데 아주머니 아들한테라도 붙어서 돈 뽑아가려 할 거예요. 아이고 아가 내 말 좀 들어봐. 응? 우리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니까. 내가 잘할게 아가. 엄마 지금 뭐해? 저 여자한테 뭐하러 매달려? 저는 이전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대로 뒤돌아버렸어요. 그렇게 뒤돌아선 저의 등 뒤로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전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향해서 원망 섞인 말과 분노를 잔뜩 쏟아냈어요. 그건 전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하고 악다구니를 쓰던데요. 에이라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아주 네가 네 인생 꼬은 거야. 어떻게 된 놈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엄마한테 효도는 못할 망정. 뭐? 네 엄마 개무시하고 네 엄마한테 쌍욕 퍼붓던 정신 나간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네 조강지처럼 갈라서 내가 그년을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것 같으냐?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말어. 이 정신 나간 놈. 너 당장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아유 어서 빌어 이놈아. 아이 엄마 정말 왜 이래? 내가 미쳤어?
이미 끝난 사이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아? 지금 대출 받아서 위자료 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왜 이래 왜 이래. 그리고 지수 말 들어보니까 그때 엄마도 잘한 거 없더구먼. 엄마도 지수한테 말 틱틱거리면서 했다며. 엄마, 지수 내 아이 가졌어. 그러면 엄마도 지난 일 다 잊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줘야지. 야, 너 나 찍는 꼴 볼래? 네 애미가 세상 떠야 네가 땅을 치고 애를 하지. 전 남편놈은 정말 제대로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상간녀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는 자기 엄마한테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엄마도 잘한 거 없다는 소리를 했죠. 그러면서 상간녀는 자기 아이 가진 여자라고 그 상간녀랑 재혼할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미친놈 아니냐고 네 엄마한테 그 짓거리한 기집애랑 재혼하고 싶냐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 두 사람이 어찌나 소란스럽게 굴던지 법원에서 공익근무 요원이 달려나와서 말리더라니까요. 그게 제가 본 그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서로를 죽일 듯이 물어뜯으며 싸우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맞는 건지, 그리고 정말 얼마 있지 않아 상간녀는 새 며느리로 그 집안에 발을 들이게 되었대요. 그 집안은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거죠 뭐. 이전 시어머니는 아주 죽을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저한테 남편 외도를 알려주었던 그 신입사원이었던 친구가 알려주었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거 불편하실 수 있겠다 했는데 선뜻 만나주셔서 그것도 정말 감사했고요. 덕분에 저나 저희 아이나 인생 구제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덕에 저도 회사 안 그만두고 잘 다닐 수 있는데요. 뭐. 그 인간 공장 현장직으로 발령나서 아예 사무실에 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도 애 낳았으니 먹고 살아야 한다고 이 약 물고 공장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있다가 제 마음을 추스르고서 제 인생 구해준 그 신입사원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감사하게도 얼굴을 보고 인사를 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말이에요. 그 상간녀 있죠. 이제는 그 집안의 새 며느리가 된 그 상간녀요. 제가 전 남편놈 외도를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던 건데 상간녀가 살던 그 집도 싱글인 상간녀가 가정 있는 남자를 꼬드겨서 얻어낸 집이었더라니까요. 물론 그 집은 상간녀의 또 다른 남자 명의였던 거고요. 정말 더럽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그 여자가 집 얻어준 남자랑 끝내고 제 전 남편을 만났던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었더만요. 그 여자요. 양다리 걸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임들이 들은 걸로는 뭐 그 여자가 이쪽 저쪽 간 본 것 같다고들 하던데 뭐 사모님 전 남편이 잘못 걸린 거죠. 상간녀는 그렇게 자기의 또 다른 남자한테 집까지 얻어놓고서는 그새 또 제 전 남편이랑 놀아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요. 세상에나 그걸 알고서 그 여자 원래 돈줄이었던 그 집 구해준 남자가 집이고 차고 싹 다 뺏어버린 거죠. 그 여자는 자기의 진정한 돈줄이었던 또 다른 정신 나간 놈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 지가 제 전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거겠죠. 그런 여자들 자기가 일할 생각 안 하고 남의 남자한테 빌붙어서 돈이나 빨아먹고 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위자료 주고 양육비 내주고 있는 전 남편은 경제적으로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기는 했나 봐요. 이전 시어머니 전 남편 상간녀 지금은요 월세 직구해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이 지금 회사 사람들한테 완전 나가리 됐어요. 자기 이사 비용 필요하다고 회사 동료들한테 돈 구하고 다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그 빌린 돈으로 복권에 올인했다가 돈 다 날리고 또 돈 구하고. 아무튼 그 인간 조만간 회사에서도 잘릴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 공장 가서도 술자리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고 다니나 봐요. 또 사내 고발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전날 신입사원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했던 대로 이전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나 자기네들이 저한테 했던 그 못돼 처먹은 짓거리에 대한 벌을 그대로 받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 인간들 너무 완벽하게 콩가루 집안이 돼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개운한지 모른답니다. 저요? 저는 너무 잘 지내요. 저희 친정집 있는 곳으로 이사하면서 가게도 옮겼는데 기존 고객들이 차 끌고 와서까지 시술을 하고 갈 만큼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한테 원 없이 해주고 사주고 입혀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돈 벌고 잘 벌고 있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랑 엄마로 잘 살아가는 게 그게 제 목표예요. 제가 그렇게 잘 살아야 저희 친정부모님도 마음을 놓으실 테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저의 굿사어라 엄마 인생을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의 응원을 기다리며 그럼 저는 이야기를 끝낼게요. 제 험난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